안녕하세요. 진행자 A입니다. JAR vs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복잡한 시장의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흥미로운 지점에 서 있어요. 낙관과 비관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네, 진행자 B입니다. 방금 보신 저 문장이 오늘 시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희망과 위험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공존하고 있죠. 마치 짙은 안개 속 전장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얼굴을 가진 시장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장의 현재 온도를 재보고 그 이면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일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의 두 얼굴입니다. 지금 시장이요, 정말 완전히 상반된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곧 큰 축제가 열릴 것처럼 들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그런 아주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희망과 위험이라는 양쪽 끝을 잇는 팽팽한 외줄 위에 서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시장의 체온을 직접 한번 재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의 활력 징후, 그러니까 체온부터 한번 재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와, 정확치 50, 완벽한 중립이네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탐욕에 휩쓸리지도 공포에 떨지도 않고 다음 방향이 어딜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VIX 지수도 19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보면 시장이 아주 평온해 보이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빨간불이 딱 켜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7원. 이건 정말 심상치 않은 숫자입니다. 한국 경제 자체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거든요.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아주 거센 물살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죠. 맞아요. 이렇게 지표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시장을 정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힘들이 서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장을 공포 쪽으로 끌어당기는 요인들부터 한번 보시죠. 그 시작은 국내에서 터진 예상치 못한 성장률 쇼크였습니다. 1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1분기 GDP가 적어도 1.8%는 성장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0.48%. 이건 그냥 예상이 빗나간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쇼크였죠. 시장은 바로 경기 침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교과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인 주식을 던지고 안전 자산인 채권으로 몰려갔죠. 당연히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니까 원화 가치는 뚝 떨어지고 환율은 하늘로 치솟았고요. 근데 이게 국내 문제만이 아니에요. 밖에서는 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이게 전 세계 물가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죠. 심지어 미중 갈등까지 다시 심해지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시장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안팎으로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뒤섞여 있는데 과연 세계 최대 투자은행들, 그러니까 시장의 큰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들의 시선도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이에요. 보세요. 한쪽에선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들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일 거다 하면서 코스피 8000이라는 엄청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는 호르무즈 사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모든 게 끝장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온다고 경고하고 있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 나오죠. 알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걸까요? JARVS 보고서가 내놓은 해답은 바로 공세적 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작정 공격하거나 무작정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공격과 방어를 아주 정교하게 조합하는 그런 영리한 전략을 뜻합니다. 이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Z스코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요.
그냥 지금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자동차 기어에 비유해 볼게요. Z스코어가 마이너스 깊숙이 있으면 1단, 즉 바닥 구간이고요. 플러스 값이 점점 커지면 4단, 즉 과열 구간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 때 아주 유용할 거예요. 자, 이 차트는 지난 3개월 동안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헬스케어나 금융 쪽에서 빠져나온 돈이 에너지, 소재, 그리고 기술주 쪽으로 흘러들어간 게 보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인플레이션은 방어하고 싶고 그렇다고 성장도 놓치고 싶지는 않은 그런 복잡한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세적 방어 전략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유가 상승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에너지나 소재 같은 인플레이션 방어주는 계속 가지고 간다. 둘째,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 기술주는 일부 팔아서 수익을 챙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서 전체 자산의 20에서 25% 정도는 반드시 현금으로 확보해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일종의 비상 탈출 버튼입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다거나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7%를 돌파한다면 그건 더 이상 공세적 방어를 할 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든 공격을 멈추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지키는 완전 방어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는 최후의 경고 신호입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더 큰 상승을 위한 축제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일까요? 시장의 두 얼굴 중 진짜 얼굴은 과연 어느 쪽일지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변곡점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